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이 차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차다. 이 차는 편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차다.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유준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덥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희가 찍고 있는데 조금 저희의 모습이 좀 안 좋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고 쟤네들 열정이 대단하구나라고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은 중국 차예요. 네, 중국 차는 저희도 처음 찍는데 캠보 600이라는 차량이고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사실 캠보 600이라는 차량은 중국 내에서도 수출용으로 만든 차예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만든 차인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초기 물량을 갖고 왔을 때 정말 빠른 기간 내에 완판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도 이미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소문이 이제 자세하게 나가지고 상당히 좀 조기 완판되고 인기를 끌었던 차인데, 사실 그 당시 2017년도에 이 차가 나왔을 때 저도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차길래 이렇게 인기가 좋고 완판이 그렇게 순식간에 됐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또 마치 이 차량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바로바로 또 찍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차량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외부를 좀 살펴보면, 외부는 그 렉서스 차량하고 좀 비슷해요. 렉스 RX 차량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윌이 X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렉서스의 그 그릴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또 그만큼 또 고급스럽기도 하면서 날렵하기도 해요. 그리고 웅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차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크롬을 곳곳에 많이 써요. 그죠. 중국이 화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크롬으로 좀 화려함을 많이 표시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 크롬을 좀 많이 써서 차 자체는 상당히 좀 화려한 느낌이 나는 게 이 차의 전면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중국차 딱 처음에 보면? 처음에 봤을 때는 처음에 혜주씨가 저한테 선입견을 안 주려고 중국차라는 설명을 되게 늦게 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와, 이 차 뭐야, 되게 처음 본다. 그러니까 처음 보지, 나도 처음 봐 이러면서 봤는데, 일단 정말 크고 그리고 곳곳에 크롬이 있어가지고 차가 되게 반짝반짝한 느낌. 그래서 뭐야, 차가 튜닝을 한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뭐가 반짝반짝하지? 라는 느낌으로 크고 예쁜 차라는 외관으로 처음에 다가왔던 거예요. 외관 자체는 상당히 좀 럭셔리한 부분도 좀 있고, 이게 가격을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외관의 모습이라서 외관 자체는 좀 잘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측면으로 오게 되면 측면 같은 경우도 캐릭터 라인을 좀 길게 좀 강하게 좀 뽑았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차가 좀 더 좀 우락부락한 좀 근육질적인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려고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캐릭터 라인이 이제 좀 티나게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 난 거 자체는 잘했다. 그 정도는 잘했고,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급에서는 약간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18인치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멋있고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후면으로 오게 되면 후면 같은 경우는 약간은 또 스포티지 같은 모습도 좀 나면서, 후면 같은 경우는 또 나름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운데에 크롬 바를 가운데에 또 길게 가로형으로 또 만들다 보니까 차를 좀 더 와이드하게 보이는 형태로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가격은 약간 소형 SUV 가격인데, 차량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거의 이제 산타페급 중형 SUV, 뭐 요즘 우리나라 차라면 뭐 투싼 뭐 이 정도 거의. 근데 중국 내에서도 이게 중형 SUV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는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또 외관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관은 뭐 이 정도만 보고 내부 들어와 볼게요. 내부로 딱 들어오면 딱 놀란 게 의외로 고급스러워 보여요. 의외로 지금 블랙과 브라운을 잘 섞어서 조화롭게 표시를 그러니까 잘 배치를 했고, 심지어 지금 가죽 같은 스티치를 좀 넣어서 지금 도어 쪽이나 그 다음에 전면 센터페시아 위쪽 스피커 쪽에도 이 스티치를 넣음으로써 고급감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나 또 크롬도 중간중간에 쓰다 보니까 나름 고급스러움을 좀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시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블랙과 브라운 색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좀 고급스러운 모습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좋아하는 현대차 비슷하게 좀 버튼들 자체를 크게 직관적으로 잘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간결한 느낌도 좀 있고, 사실 내부가
그 센터 펜시아 이쪽 가운데 모니터 있는 데는 인피니티를 조금 닮았고 그 다음에 계기판이나 운전대 같은 경우는 좀 벤츠를 좀 닮았어.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차의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송풍구 쪽 양쪽에는 또 빨간 색깔로 저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뭐 그냥 쏘쏘 그냥 쏘쏘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느낌인데 어때? 내부 여자 보기에? 차를 처음 탄 브랜드잖아요. 그거 타가지고 오, 이 브랜드는 이렇구나 라는 느낌은 진짜 못 주는 것 같아요. 타자마자 봤던 건데 봤던 건데 봤던 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정말 제대로 짬뽕한 느낌. 그래서 첫 차인데 뭔가 이 차만의 특색이 보이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량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쵸. 연역이 길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는 단계치고 이 정도의 차량을 만들었다는 거는 또 나름 또 놀랍기도 하고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얼마만큼 돈을 쏟아부어서 따라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두려움도 생기는 거지. 사실 샤오미가 이렇게 클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 파워를 낼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단 말이지. 근데 샤오미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것처럼 아마 중국 차도 향후에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또 경쟁자로서 현대 기아랑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뭐 그렇게 큰 특색 있는 부분은 그렇게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 차가 왜 가성비로 유명했는지를 옵션을 살펴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옵션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통풍 시트는 역시 없어요.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오토홀드 기능은 우리가 좀 고급차나 이런 데에 좀 들어가는 옵션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 기능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또 나름 괜찮은 옵션이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에서 우리가 늘 아쉬워했던 윈도우에 대한 부분도 얘 같은 경우는 4개가 다 프로토. 해결했네요. 그래서 얘는 4개 다 프로토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오 놀라워. 나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옵션이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어댑티드 크루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 자체도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놀랍지 않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것도 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차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 수량 자체가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인 물량이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이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를 한글화 시켰다는 거는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탔던 그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많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한글화 지원을 안 해줬단 말이지. 근데 얘는 그런 거 대비해서 한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나름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게 좀 느껴져서 또 이런 부분은 또 칭찬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열은 이 정도만 보고 1열에서 또 하나 또 아쉬운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컵홀더. 저기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분명히 중간급에 들어간다면서 타자마자 당황했어. 컵홀더가 왜 하나밖에 안 되는지 요거는 좀 아쉽고 그 다음에 SUV 치고 우리가 얘기했던 수납 공간이 많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많지가 않고 컵홀더 하나에 기어노브 앞쪽에도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 다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키 정도 하나 놓는 거 외에는 딱히 뭐 놓을 수 있는 그게 아예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어 쪽에는 다행히 뭐 음료수나 이런 거는 놓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는 SUV로서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 2열 공간 이제 가게 되면 2열 공간 같은 경우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없어요. 맞아요. 남이 앉아봤을 때 어땠어? 앉아봤을 때도 다리도 헤드도 되게 넉넉한 느낌. 레그룸이나 헤드룸 자체는 상당히 넉넉한데 2열 공간에서도 조금 더 아쉬운 건 또 뭐냐면 에어벤트가 없어. 그리고 뭐 비필러나 이쪽에 송풍구 나오는 그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열 공간이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의자가 또 그 각도 조절이 돼. 그래서 장거리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는 나름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2열도 뭐 그냥 쏘쏘 나쁘지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외관은 진짜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뭘까 궁금하다라고 탔는데 특색도 없고 공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수납 공간 적고 하니까 내부 탔을 때 약간 그 외부 대비 약간 실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지. 기대치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공간에도 지금 보면은 등이 뭐 가운데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가운데에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얘는 이제 양쪽에 있다 보니까 또 밤에는 비춰주는 게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살짝 조금씩 아쉬운 게 좀 있긴 있어요. 트렁크를 넘어가면 트렁크는
이 차가 또 엄청 커, 트렁크가. 트렁크도 엄청 커. 트렁크도 엄청 커요. 지금 우리가 기본 사이즈가 1063m야. 와. 그리고 이제 폴딩을 하면 2738리터까지. 엄청 크네. 그러니까 차박을 하기에는. 그러게 최고네요. 그래서 캠핑족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가성비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 트렁크 공간이 크다 보니까 많이 실을 수 있고 차박도 하기도 좋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트렁크 공간은 크다라는 거는 활용도가 좋아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밑에 공간에도 수납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이 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요즘에 스페어 타이어 잘 안 넣어주긴 하는데 이 차가 2017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 아직은 좀 중국 쪽에서는 뭐 맞아. 그거를 조금 넣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서, 내부 자체는 옵션 자체는 가격 대비 좋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요소 좀 아쉬운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는 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7년식 국가은상 캠보 600 1.5 터보 럭셔리 모델입니다. 1498cc 가솔린 연료, CVT 변속기 147마력, 토크 21.9, 연비 9.7, 휠베이스 2700, 공차 중량 1620, 가격은 209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SUV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솔린 차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디젤에 대한 공식이 또 깨지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력이 147마력의 토크가 22.9. 사실 우리가 디젤을 생각했을 때는 토크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솔린이다 보니까 그렇죠. 토크 자체가 또 낮아요. 그래서 근데 차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는 수치상으로는 봤을 때는 조금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1.5 터보예요. 그거 자체는 다운사이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일단 한번 타볼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첫 느낌 자체는 아까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좀 더디게 나가거나 좀 뭔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치고 나가는 건 또 가볍게 좀 살짝 치고 나가요. 근데 가솔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엔진음이 약간 디젤 같아요. 저는 가솔린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가솔린이라는 연료를 얘기하지 않으면 요즘 디젤차만큼의 소음이 좀 들어와요. 물론 이제 소음 측정을 우리가 해보니까 아이들링 시가 30 후반부터 40 초반, 그리고 저속일 때가 50 초반 정도인데 수치상으로는 또 나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막상 운전을 할 때 들려오는 소리 자체가, 엔진음 자체가 약간 요즘 디젤 차량 같은 느낌의 그런 엔진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60이 좀 넘어가면 생각보다 풍절음이 좀 크게 들려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차가 좀 신경을 아직은 많이 안 썼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차를 저희가 뭐 물론 촬영하기 전에 테스트 운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전을 해보지만 또 생각보다 좀 잡소리가 좀 들려요. 그러게요. 잡소리가 좀 들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약간씩은 좀 거슬리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느낌 자체는 생각보다는 더디지 않고 가볍게는 치고 나가는데, 하지만 잡소리가 들리는 거나 이런 소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차의 시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UV답게 전면 시야는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네, 상당히 좋고, 근데 전면 시야에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조수석 쪽에 와이퍼가 저기도 나왔을까요?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살짝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저거를 저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면 시야에서는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던 화장거 현대차처럼, 현대 SUV 차처럼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 없이 잘 보인다는 거는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후방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쿠페 형태로 깎이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후방 시야도 상당히 괜찮아요. 룸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거나 후방 시야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화질은 좀 아쉬워요. 화질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못 봐줄 정도는 아닌데,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했던 차급에 대한 부분에서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시인성은 좋아요. 전체적인 시인성은 좋은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속도계 바늘이 색깔이 그냥
어두운 약간 그레이 색깔이에요. 차라리 뭔가 좀 빨간색이나 눈에 확 띄는 색깔로 했다라면은 좀 잘 보였을 텐데 계기판에 대한 속도나 아니, 숫자나 이런 것들은 잘 보이는데 이 바늘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를 보려면 정작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야 자체는 다 괜찮은데 계기판에 대한 속도계를 보는 이 바늘에 대한 시야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의 핸들 같은 경우는 담력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차급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이고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 정도? 심지어 핸들이 작아 보여요. 또. 핸들이 또 차급에 비해서 작아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을 할 때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도 부담은 없겠다. 핸들도 작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담력도 지금 한 4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부분인데 네. 고속으로 네. 갈 때에서 이제 느껴지는 불안감은 좀 있어요. 핸들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플러스 차체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차가 굉장히 좀 약간 땅땅한 느낌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희가 승차감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어찌됐건 핸들 자체는 좀 가벼운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벤츠를 이제 모방을 하다 보니까 핸들의 버튼류 자체들도 벤츠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벤츠랑 비슷한데 눌렀을 때에 대한 느낌이나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싼마이. 따라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손잡이 부분도 타공 느낌으로 이렇게 했지만 가죽에 대한 질감이 워낙 싼마이다 보니까 벤츠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핸들이 아니고 그냥 모양만 흉내낸 그런 거다라는 거고, 근데 인조 가죽 느낌이긴 한데 뭐 그립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행히 또 그립감이 나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림의 두께 자체도 뭐 두껍거나 얇지 않고 그냥 적당한 두께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도 운전할 때에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세팅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저속일 때는 서스펜션 자체가 상당히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나 길에 느껴지는 모든 이런 굴곡들이 다 느껴지는 형태고, 막 톡톡 튀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속으로 갈 때는 또 이게 서스펜션이 또 말랑말랑해지다 보니까 또 차에 대한 불안감을 또 많이 안겨줘요. 아니, 말랑말랑한데 핸들 담력까지 약하면은 이건 고속할 때는 약간 불안감을 갖고 달리는 거네. 그래서 진짜 속도를 한 120 이상을 내기에는 나 스스로 좀 겁이 나는 약간 그런 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변속기가 CVT 무단 변속기인데 모든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무단인데. 무단 변속기가 아닌 그냥 일반 변속기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못 찾는지 계속 꿀렁꿀렁 되면서 약간 버벅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 운전자한테 느껴지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게 유쾌하진 않거든요. 어때? 옆에서 조수에 타니까? 처음에 운전을 시작하자마자부터 너무 모든 도로의 그 굴곡의 그 높낮이를 다 느끼고 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옆에서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막상 또 조금 속도를 내니까 조금 더 안정감은 느껴지는데, 아까 최고 저희가 이제 또 속도를 내볼 때는 테스트 주행할 때는 또 그때도 그때대로 겁나.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대체적으로 저한테 겁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운전자한테 좀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고 조수석에 탄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국차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이 차만으로 순수하게 얘기를 해도 조금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고, 약간 느낌이 저희 옛날 저 같은 경우는 산타페 제가 1세대 또 오너였기 때문에 약간 옛날 현대차 타는 그런 느낌의 불안감이 좀 느껴져서 좀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트가 나름 또 홀딩력이 괜찮아요. 시트는. 그러다 보니까 또 시트가 주는 안정감이 조금은 좀 괜찮아서 그래서 좀 중타 조금 안 되게 좀 승차감이 좀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시트마저 별로였다면 이 차는 가격을 떠나서 그냥 사지 말아야 될 차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시트가 좀 한몫했다 라는 승차감이고, 그 다음에 코너링 같은 경우도 좀 불안해요. 그래서 현주 씨가 지금
그나마 시트가라고 하는데 그나마 시트가 그 위아래로 잡아주지만 옆으로 하나도 안 잡아줘요. 옆으로는 다 안 들려. 그래서 조금 코너링 자체도 불안해요. 물론 얘가 뭐 쏘는 차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 영역이나 그 다음에 고속 주행을 할 때에 대한 느껴지는 불안감에 대한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거지 않나. 그래서 아직은 조금 중국 차 아직은 좀 보완해야 될 게 많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또 가속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 차량 다운사이징 차량인데 우리가 스펙을 알아볼 때 얘기했던 것처럼 스펙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속 자체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속도가 안 나죠.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자체도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또 운전자한테 전해주는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겁도 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땠어? 가속? 옆에서 느끼게? 이 발을 자꾸 잡게 되는 그 겁이 나는데 80부터는 아예 애가 더 이상 힘든데 뭐 이런 느낌으로 100까지 갔는데도 좀 애가 차가 힘들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다운사이징을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좀 그냥 마력을 좀 높여주고 토크까지 좀 높여주고 했으면은 더 좀 차가 그래도 좀 더 좋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오히려 다운사이징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단점들이 더 크다라고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살짝은 밀려요. 아무래도 차가 길고 또 이 크기도 있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살짝 밀리는 감도 있기는 한데, 좀 전체적으로 좀 가속 자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그렇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차라는 편견을 버리고 지금 이 차만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아쉬움은 저희가 또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는 뭐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이 차의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의 일단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옵션이 좀 많다라는 거. 차 가격이 2천만 원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 그 다음에 나름 이제 고급감을 표현하려고 뭐 인조 가죽이나 스티치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에서에 대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또 상당히 좋아요. 지금 신차가 자체도 쌌지만 이게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800만 원대 이제 살 수 있거든요. 2017년식이에요. 3년 정도밖에 안 된 차인데 이제 SUV, 중형 SUV를 800만 원, 10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지 않을까란. 3년의 차량이 800까지 떨었으면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어찌됐건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남이가 이제 이 차에 대해서 느끼는 단점이 많아서 그런데, 이 차의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승차감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운전자나 조수석에 탄 사람한테 느껴지는, 전해지는 이 불안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감이나 이제 이런 전반적인 기본기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잡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렇죠. 그런 기본기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타면서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는 그걸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기본기가 좀 맞아요. 약한 차. 네. 그걸로 단점으로서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안전성에 좀 문제인데, 뒤에서 R로 갈 때 저희가 보통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뒤에서 R로 이제 여기 그 기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일단 기어가 그냥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차의 서비스 센터가 물론 위탁으로
전국에 뭐 80개 정도 확보를 했다고는 했지만 80개 자체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센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애프터마켓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 차에 대한 단점들이 좀 강하게 좀 더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어땠어, 이 차? 근데 진짜 이 차가 가성비가 좋다는 그 기대감 하나로 지금 이 모든 거를 감당하기에는 가성비라는 단어가 그 가격에 비해서 정말 상당히 좋다라는 괜찮은 이런 뜻이어야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가격 주고 이 정도도 못해줘라는 느낌까지 더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되게 많이 실망스러워요.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차를 10점 만점에 좀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 차를 10점 만점에 3점 줄 것 같아요. 3점? 네. 거의 2002년 렉스턴을 탔을 때 겪었던 불안감을 2017년도에 다시 겪는 느낌이랄까? 타임을 타고 10년 뒤로 왔는데도 여전히 발전한 게 없는 느낌이라서 너무 초창기 지금 테스트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아직은 갈 길이 먼 차를 테스트 주행한 느낌으로 만족하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0점 만점에 저는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점을 더 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옵션도 좀 들어가 있고 중국 차의 그 연역이나 이런 걸 좀 감안을 했을 때 그 정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점 만점에 4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 남이가 딱 얘기한 것처럼 저도 느끼기에 좀 초반 넥스턴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초반 넥스턴 좀 타는 느낌이라서 좀 불안감도 좀 주고, 근데 옵션이 좋은 넥스턴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좀 코너링에서에 대한 롤링이나 이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킹도 좀 밀리고, 그래서 기본기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좀 너무 저렴해서 나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가성비로 이 공간 좋게 활용하면서 뭐 캠핑으로 세컨차로 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있으니까 저희 영상 보시고 내가 활용하기에는 어떻게 적합한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이 차의 구매를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차량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궁금하거나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